단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비 오는 가운데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네요.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또 많은 분들 한꺼번에 뵙기는 참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제가 인수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나름대로 생각했던 부분들 대략적으로나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또 두 번째로는 오늘 새로운 인사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부분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린 다음에 궁금한 점들 많으실 테니까 질문에 성실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맡은 안철수입니다. 부족한 사람이 국민통합정부의 성공을 위한 일념 하나로 중책을 맡았습니다. 앞으로 임명되실 인수위원 분들과 함께 새 정부의 비전과 철학을 정립하고 국정과제와 추진 전략을 위한 국정청사진의 밑그림을 차분하지만 신속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세계적 흐름에 따른 시대의 요구와 국민의 뜻을 엄중히 인식하고 꼭 필요한 국정과제를 발굴하고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저는 국정청사진을 준비하면서 5가지 시대적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선인께서도 국민들께 약속하신 내용이고 제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을 때 말씀드렸던 과제이기도 합니다. 첫째, 공정과 법치 그리고 민주주의의 복원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대학 입시, 취업 등에서의 불공정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자기 편이라고 봐주고 상대편이라고 죄를 뒤집어 씌우는 일 없이 만인은 법 앞에서 평등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론 장악, 음모 등을 물리치고 민주주의를 복원시켜야 합니다. 둘째,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의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만든 중화학공업, 철강, 조선 등으로 우리는 1980년대, 1990년대 20년간 먹고 살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고 벤처붐을 일으켜서 우리는 2000년대, 2010년대 20년간 먹고 살았습니다. 이제 다음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며 새로운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의 기반을 반드시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셋째, 지역 균형 발전입니다. 저출생의 이유를 좋은 직장이 부족하고 집값이 너무 올라 결혼을 할 수도 없고 결혼을 하더라도 늦게 할 수밖에 없어서라고 분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하고 계신 부분이 저는 한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지역균형 발전의 실패가 저출생 현상을 더욱 심화시킨 근본적인 원인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없기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냐? 좋은 직장들이 수도권에 몰려 있으니 지방의 청년들이 떠나면서 지역은 저출생, 고령화가 심화되고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직장 부족과 높은 집값으로 결혼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해서 저출생이 심화되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지역균형 발전은 되면 좋은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넷째,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 문제입니다. 우리는 OECD 국가 중 부채 증가 속도 1위로 재정 건전성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시급한 연금 개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저출생 고령화 현상도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탄소 중립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실현해야만 할 과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우리 대한민국은 지속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국민 통합입니다. 국민이 분열되고 위기를 극복한 나라는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19 사태, 현재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과학기술 패권전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어떻게 생존할 것인지 전 국민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한 이념, 지역, 세대, 계층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어야만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수위원회는 이러한 5가지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 정부 정책 중 이어갈 과제와 수정 보완할 과제, 폐기할 과제를 잘 정리하겠습니다. 아울러 당선인의 공약 기반 위에서 새 국정 과제들을 만들어 탄탄하고 촘촘하게 국정 청사진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반드시 국민을 위해 성공한 정부의 밑그림을 그려내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3가지 인수위원회 운영 원칙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겸손입니다. 인수위원회는 점령군이 아닙니다. 역사와 국민 앞에 겸허한 자세로 인수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함께 문제점을 인식하고 서로 공감하며 수평적 관점과 위치에서 해법을 찾아내겠습니다. 둘째, 소통입니다. 국민의 뜻을 잘 담아낼 수 있는 소통 구조를 만들고 질서 있게 국민과 그리고 언론과 소통하면서 함께 국정 청사진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회가 정식으로 출범하면 상세한 방향과 지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 책임입니다. 불과 50여일 정도의 기간에 새 정부의 국정청사진 밑그림을 그려내야 합니다. 밤을 새우겠다는 각오와 열정, 반드시 성공한 정부를 만들겠다는 소명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임하겠습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겸손, 소통, 책임의 자세로 나선다면 인수위는 성공적인 결과물들을 국민께 보고하고 당선인께 짜임새 있는 국정과제와 운영 전략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오늘 기자간담회 모두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사 발표를 해야 될 차례입니다. 오늘은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 3분을 발표하겠습니다. 기획조정분과를 먼저 발표하는 이유는 인수위의 전체 운영기획을 수립하고 분과별 활동 지침을 마련하는 분과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일을 시작해야 되는 그러한 분과이기 때문입니다.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 3분은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서울대 최종학 교수님입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께서 간사를 맡습니다.
인수위 운영이나 국정 비전과 철학, 국정과제 등은 세 분이 함께 논의하고 구체적인 실무 조정이나 관장에 있어서는 경제 분야는 추경호 의원께서, 비경제 분야는 이태규 의원께서 담당할 것입니다. 두 분 의원에 대해서는 이미 상임위 의정활동이나 기타 정책기획 역량 등을 통해 대표적인 정책통이나 기획통으로 충분하게 평가받은 분들이라고 생각해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최종학 교수님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학 서울대 교수님은 기업 및 정부의 정책과 법률에 실제 반영될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숫자로 경영하라 시리즈의 저자로 유명한 회계 전문가입니다. 최 교수님을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으로 모시게 된 배경은 아주 명료합니다. 최 교수님은 의미 없던 숫자에서 무궁무진한 정보를 읽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국가는 누가 어떻게 경영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 교수님께서 국가 재정을 들여다보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에서 통찰력을 발휘해서 윤석열 정부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묘수를 함께 찾아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숫자에만 능하신 게 아니라 인문학적 소양도 많이 쌓으셨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이나 비전을 브랜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며 모셔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기타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시면 지정해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있으십니까? 기타 추가로 궁금하신 분, 네, 말씀하십시오. 마이크 드려야 되나요? 큰 소리로, 예. 코로나 비상대응 특별위원장으로서 자영업 보상을 하실 구상이 어떻게 되시는지 하고 당선인하고 이견이 좀 있을 경우에 어떻게 조정하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뭐 세부적인 부분들은 모두 다 어느 정도 위원들이 다 구성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들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특별위원회는 제가 맡고 있는 분야니까 대략적인 구상을 말씀을 드린다면 크게 두 파트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한 파트는 의료 파트에서 방역이라든지 백신 정책이라든지 또는 그 아주 중환자에 대해서 병상 확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파트는 소상공인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자영업자분들에 대한 손해보상을 어느 정도 어떻게 어떤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과연 국가 재정에 무리가 가지 않게 하면서도 실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기재부 출신 공무원들도 차출하고 여러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의논하고자 합니다. 다른 분 질문 있으십니까? 네.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그 병사 월급 200만 원이나 뭐 양성 평등도 뭐 설립 같은 이제 좀 얘기들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 이제 윤 당선인께서는 뭐 여성가족을 폐지해야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윤 당선인과 생각이 다른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실 건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공약과 국정 과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일치하는 부분들이 역대 정부에서 50% 정도였습니다. 제 기억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50%,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60% 정도? 그렇지만은 지난번이 아니죠. 바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인수위 없이 하다 보니까 공약을 거의 다 국가 정책, 주요 정책으로 그대로 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실수가 저는 거기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발표한 공약들 중에서 가능한 해법들을 찾아보고 그리고 몇 가지 선택지들에 대해서 준비를 한 다음에 당선자의 의사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방향을 잡으려고 합니다.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에 계신 기자분.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대변인이 인사검증 특별히 아닌 원팀 검증을 공부했는데 또 위원장님이 사용하는 인사검증 방향이라든가 저희는 인사검증은 저희 그 인수위 내부에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그 부분들은 여러 가지로 가장 효율적인 그런 위치에서 조직을 만드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현재도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나마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다른 분 앞에 계신 분. 예. 아까 공약이 수정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실제로 윤 후보가 낸 공약들이 폐기될 수 있다. 아까 그 예시가 여가부 페이지였는데요. 폐기는 아니고 저희가 여러 가지 몇 가지 방향에 가능한 그런 정책적인 방향들에 대해서 그 보고를 드리고 그 중에서 선택을 윤 후보께서 당선자께서 하시는 것이 저는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한두 분 더. 네, 질문. 네네. 저는 조은호 기자입니다. 윤 당선인께서 부산 엑스포 특위를 설치를 제가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아직 정확한 정보가 아직 없는데 그거에 대한 진행 상황을 좀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도 지금 이제 인수위원을 선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인수위원들이 선정되고 특히 그 부분은 지역 공약 부분에 대해서니까 아마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주로 맡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치열한 논의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 제대로 맞는 객관적인 그런 해결 방안들을 저희들이 제시하겠습니다. 한두 분만 더 받겠습니다. 우선 질문 뒤에 계속 손 드시고 계시는 분. 네. 박지원 기자님. 안녕하세요. 매일경제 박재환 기자입니다. 오늘 저기 과학기술 총리 논의가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강건희 씨께서는 사실 두 분이라는 이상한 정보를 알고 있는데요. 저 잘 못 들었어요. 그 과학기술부총리 논의가 있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강건희 측에서는 사실 두 분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인수위원장으로서 과학기술부총리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예, 지금 말씀드리기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너무 빠릅니다. 그래서 주로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도 기획조정분과에서 주로 다루게 될 것이고 거기서 나온 안에 대해서 몇 가지 안들이 각각 안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 저를 따라다니네요? 네. 두 번째 줄. 예. 성 기자님 말씀하시죠. 네, 저 중앙일보 선수입니다. 대표님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하나는 인수위원회를 언제까지쯤 구성을 완료하실 계획이고 어떤 부분에서 중앙적으로 보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좀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향후 국무총리 지명 단계에서 위원장님께서 이제 총 후보군으로 오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 우선 인수위원 인선은 이번 주 말까지 가능하면 마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주말 내지는 다음 주 초부터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몇 분에 대해서는 조금 인선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몇 분 빠지면 빠지는 대로 일을 시작을 해야 될 만큼 하루가 참 급한 일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이 워낙 위기 상황이다 보니
저희들이 하루라도 빨리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지금 총리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지금 현재 제가 맡은 일에 집중하자는 생각밖에는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리고 또 저로서도 전국 우리 국정과제 전반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중요한 밑그림을 그리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제가 어디 한눈 팔고 다른 생각을 할 만한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한두 분만 더 질문 받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박 기자님 맨 뒷줄. 따라온 분들이 많구나. 오늘 당선인께서 민정수석실 폐지를 약속하셨고 오전에는 이제 특별감사회가 부활과 관련해서 보도가 나왔는데 인수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인수위 구성 방안에 대왕적 대통령들 세단을 청산하는 방향이 좀 감격이신지 어떤 부분이 상황이 아까 기자 간담회는 아니죠. 그때 비공개 차담 시간에 어느 정도 당선자께서 청와대 내부 구성의 변화에 대한 큰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확정된 것이라기보다는 이제 그걸 바탕으로 우리 내부에서 그것을 맡은 분야에서 제대로 잘 분석하고 파악해서 좀 더 세밀한 계획들을 만들어서 드리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방향에 대해서 지금 현재 당선인께서 생각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늘 대변인이 발표를 했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인 것들은 이 인수위원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그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이렇게 손을 드시는 분이 너무 많네요. 네, 맨 뒤부터 먼저 한번 하겠습니다. 네. 해야 되는데 이제 대표님께서 유위원장으로 들어가시고 이태규 총장님께서 유위원장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특단 관련 부분은 어떻게 추진이 될까요? 그쪽은 우선은 사무총장들끼리 만나서 빠른 시간 내에 논의를 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네. 자, 다음 질문 한 분만 받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여기 앞에 계시는 분. 예. 공원뉴스 박현광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언론 장악에 대해서 호텔이 보강시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여러 가지 아니겠습니까? 사실 오마이뉴스에서도 반대하셨던 그 언론중재법 개정안 그런 법이 나오게 되는 것 자체가 저는 언론의 자유를 막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엔에서도 공식적으로 거기서 책임 있는 분이 나와서 그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기자간담회를 마칠까 합니다. 궂은 날씨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예,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